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제 이웃박 아주머니가 탄산음료 때문에 우울증 진단 받으셨던 실제 경험담과 장내 세균이 우리 마음까지 좌우할 수 있다는 놀라운 사실까지 알려드릴게요. 혹시 여러분도 스트레스 받을 때나 더울 때 탄산음료 자주 마시시나요? 사이다나 콜라 한 잔이면 기분이 좀 나아지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독일에서 나온 충격적인 연구 결과가 있어요. 탄산음료를 자주 마시는 사람이 우울증에 걸릴 위험이 8% 높고 특히 여성은 17%나 높아진다는 거예요. 제 이웃박 아주머니도 그런 경우셨어요. 68세인데 평생 탄산음료를 정말 좋아하셨거든요. 하루에 두세 캔씩 드시는 날도 많으셨어요. 그런데 작년부터 갑자기 기분이 우울해지고 의욕도 없어지시더라고요. 병원에서 우울증 진단을 받으셨는데 의사가 평소 식습관이 어떻게 되시나요? 라고 물어보시더래요. 처음엔 탄산음료와 우울증이 무슨 관련이 있는지 몰랐는데 알고 보니 우리 장속 세균이 뇌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거였어요. 오늘은 첫 번째로 탄산음료가 어떻게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는지, 두 번째로는 장내 세균과 우울증의 놀라운 연결고리, 세 번째로는 건강한 대체 음료와 기분관리법까지 알려드릴게요. 먼저 이 연구가 얼마나 신뢰할 만한지 말씀드릴게요. 독일 프랑크푸르트 대학병원에서 진행한 연구로 세계적인 의학 저널 JAMA 사이카이어트리에 발표됐어요. 우울증 환자 405명과 건강한 사람 527명을 비교 분석했죠. 결과가 정말 놀라웠어요. 탄산음료를 자주 마시는 사람들의 우울증 위험이 8.1% 높았고 특히 여성은 16.7%나 높았어요. 박 아주머니 경우를 보면 더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아주머니는 젊을 때부터 탄산음료를 즐겨 드셨어요. 특히 스트레스 받거나 피곤할 때면 콜라나 사이다를 마시면 기분이 좋아진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습관이 된 거예요. 하루 두세 캔씩, 많을 때는 5캔까지도 마시셨다고 해요. 그런데 왜 탄산음료가 우울증과 관련이 있을까요? 핵심은 바로 우리 장속에 있어요. 연구진이 참가자들의 대변을 분석해 보니까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거든요. 탄산음료를 많이 마시는 여성들의 장 속에 에거트 헬라라는 특별한 세균이 많이 발견된 거예요. 이 세균은 우울증 환자에게서 흔히 나타나는 세균이거든요. 박 아주머니도 검사해 보니까 이 세균 수치가 정상인보다 3배나 높게 나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럼 장속 세균이 어떻게 우리 마음에 영향을 미칠까요? 에거트 헬라 세균이 하는 일을 보면 정말 놀라워요. 첫째, 장내 염증을 일으켜요. 만성 염증은 우울증의 주요 원인 중 하나거든요. 둘째, 부티르산이라는 좋은 물질을 감소시켜요. 이 물질은 항염증 작용을 하는 중요한 성분이에요. 셋째, 트립토판을 줄여버려요. 트립토판은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을 만드는 원료인데 이게 줄어들면 당연히 우울해지겠죠. 쉽게 말해서 탄산음료 나쁜 세균 증가, 염증 발생, 행복 호르몬 감소, 우울증이 되는 거예요. 박 아주머니도 이 설명을 듣고 깜짝 놀라셨어요. 내가 기분 좋아지려고 마신 탄산음료가 오히려 나를 더 우울하게 만들었구나라고 하시더라고요. 더 놀라운 건 여성에게 더 심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연구진은 여성 호르몬이 이 과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했어요. 특히 갱년기 이후 여성분들은 호르몬 변화로 인해 더욱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박 아주머니도 갱년기 이후에 탄산음료를 더 많이 드시게 됐다고 하셨거든요. 갱년기 증상으로 기분이 안 좋을 때 달콤한 탄산음료로 위안을 삼으셨던 거죠. 탄산음료의 문제는 우울증만이 아니에요. 첫 번째, 혈당 급상승과 급하락을 반복해요. 이것도 기분 변화의 원인이 되거든요. 두 번째,
인공 감미료나 과도한 설탕이 뇌 기능에 악영향을 미쳐요. 세 번째, 카페인 중독으로 불안감이 증가할 수 있어요. 박 아주머니도 이런 증상들을 겪으셨어요. 탄산음료 마시고 나서 잠깐 기분이 좋아지다가도 2~3시간 후에는 더 피곤하고 짜증이 나셨다고 해요. 그리고 탄산음료 없이는 견디기 힘들어 하셨죠. 이미 중독 상태였던 거예요. 특히 주의해야 할 분들. 갱년기 여성, 스트레스가 많은 분, 이미 우울 증상이 있는 분, 당뇨나 비만이 있는 분.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무작정 끊으라는 게 아니에요. 갑자기 끊으면 금단 증상으로 더 힘들 수 있거든요. 박 아주머니도 처음엔 하루아침에 끊으려고 하셨다가 두통과 짜증으로 며칠 고생하셨어요. 그래서 점진적으로 줄여나가는 방법을 택하셨죠. 박 아주머니가 실제로 성공한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1단계 점진적 감량법. 첫 주에는 하루 3캔에서 2캔으로 줄이기. 둘째 주에는 2캔에서 1캔으로 줄이기. 셋째 주에는 1캔 반 캔으로 줄이기. 마지막에는 완전 중단. 2단계 건강한 대체 음료. 탄산수 레몬이나 라임 슬라이스, 허브차 캐모마일, 라벤더 등. 녹차나 홍차 적당한 카페인으로 만족감. 과일 우린 물 딸기, 오렌지 등. 3단계 장내 환경 개선. 유산균 풍부한 요구르트, 김치, 된장. 프리바이오틱스가 많은 바나나, 양파, 마늘. 오메가3 풍부한 생선, 견과류. 4단계 기분 관리법. 규칙적인 운동으로 자연스러운 세로토닌 증가. 충분한 햇볕 쬐기 비타민 D 합성. 명상이나 요가로 스트레스 관리. 즉시 실천 체크리스트. 탄산음료 섭취량 점검하고 점진적 감량. 건강한 대체 음료 준비하기. 유산균 음식 하루 한 가지 섭취. 스트레스 받을 때 대체 활동 찾기. 기분 변화 일기 써보기. 박 아주머니가 이렇게 실천한 지 6개월이 됐는데 정말 많이 좋아지셨어요. 우울감도 줄어들고 에너지도 많이 생기셨다고 해요. 특히 장내 세균 검사를 다시 해보니까 에거트 헬라 수치가 정상 범위로 돌아왔다고 하시더라고요. 기억하세요. 탄산음료와 우울증은 실제 연관이 있어요. 장 건강이 마음 건강과 직결돼요. 점진적 변화가 성공의 열쇠. 건강한 대체제를 미리 준비하세요. 우리 마음의 건강도 우리가 먹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오늘부터라도 조금씩 변화를 시도해 보세요. 오늘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가족분들과도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마음 관리를 응원합니다.